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렇게 특히 울리는 공간에서의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울리지 않아도 쓰는 채널만 켜야 돼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뮤트의 생활화. 그래서 언제든 여기서 왜냐면 매 눈으로 계속 지켜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뮤트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말을 안 하고 찬양팀들은 항상 마이크를 연결한단 말이야. 그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뮤트를 다 해놓고 쓰는 것만 열어주면 돼요. 목사님 거는 항상 이렇게 뭐 내일 새벽기도도 하셔야 되고 뭐도 하셔야 되니까 목사님 것만 열어둔다던가.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그리고 건반 같은 경우도 이제 피아노는 언제나 칠 수도 있으니까 신디 같은 경우만 2개만 뭐 열어놓는다던가. 근데 원래는 건반도 여기서 뮤트를 해놓고 저기서 켤 때 뮤트가 돼 있어야 돼요. 아니면 띡 소리가 나지 않지만 거기서도 한 번씩 튈 때가 있거든요, 전기가. 그러니까 항상 뮤트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자매님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버튼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잘 보시면은 이 한 줄이 똑같은 한 줄이 10몇 개 있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한 줄만 이해하시면 이 모든 거를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위에부터 볼게요. 마이크 꽂는 데가 있죠? 이거 마이크 케이블 꽂는 데가 있어요. 저기 밑에 그 바닥에 꽂는 박스랑 케이블로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마이크를 꽂았죠. 그 밑에는 뭔가 더 꽂는 게 또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을까요? 벨, BAL, 언벨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네, 밸런스 케이블을 꽂아도 되고 언밸런스 케이블을 꽂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밸런스나 언밸런스 케이블을 꽂아도 되는데 여기는 라인인이야 라고 이렇게 여기 밑에 또 조그맣게 라인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로 꽂는 신호들은 라인 신호라고 내가 인식할게 이렇게 콘솔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또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 캐논으로 여기에 마이크 케이블로 꽂았을 때랑 라인으로 꽂았을 때랑 이 게인 값이 달라요. 이 볼륨 값이. 증폭되는 양이 달라요. 여기에 꽂는 거랑 여기에 꽂는 거랑. 기본적으로 콘솔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라인 신호는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게인 값이 증폭량이 더 작아요. 그리고 마이크 신호는 콘솔이 이해하기 있기로는 마이크로 들어오는 신호는 건반에서 나오는 라인 신호보다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증폭량이 더 커요. 그래서 이 게인 값을 아주 또 자세히 째려 보시면은 여기에 동그라미가 2개가 돼 있어요. 보이시죠? 2줄로 돼 있죠. 네. 안에 거는 마이크 게인이라고 돼 있고 밖에는 그래서 U가 2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에 거랑 밖에 거랑 볼륨이 하나는 U부터 플러스 50, 하나는 마이너스 20부터 플러스 30. 그래서 증폭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신호를 꽂을 때랑 여기에 신호를 꽂을 때랑. 근데 지금 어차피 이거를 다 사용을 안 하시니까 요걸로 꽂으시니까. 근데 여기는 보이시죠? 이거 궁금하지 않았나요? 여기까지 왔는데 얘는 한 줄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한 줄이 없어지죠. 얘는 마이크 신호를 들어와도 마이크를 증폭할 수 있는 게인이 한 단계 없는 거예요. 얘는 지금 컴프예요, 컴프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한 줄밖에 없어요, 게인이. 네. 그쵸? 증폭량 값이 한 줄밖에 없죠? 여기는 2줄 있고. 네. 요런 게 다 써 있긴 써 있어요. 안 봤을 뿐이지, 우리가. 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어쨌거나 요거 마이크 케이블로 들어와서 밸런스 신호로 해서 마이크 신호로 해서 증폭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는 왼쪽 거예요? 밖에 거예요? 안에 거예요? 여기 보이시면은 안에 거가 마이크 게인이라고 써 있죠. 네. 다 글씨가 써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증폭량이 다르다는 거를 기억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 설명보다는. 네, 증폭량이 다르다는 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에 마이크 프리앰프가 들어있는데 증폭이 지금 너무 많이 됐어요. 네, 그쵸? 이게 지금 메인 스피커로 나가는 제 생각에는 앰프 출력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쵸? 풀로 돼 있나요? 네.
그러면 저 스피커랑 이 앰프의 출력량이 안 맞을 출력량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제품명을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저 스피커는 근데 JBL 중에서 제가 잘 못 본 스피커인데 어떤 스피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스피커가 만약에 출력이 저 정도 되면은 뭐 600W 정도 되는데 이 앰프의 출력은 뭐 500W밖에 안 된다던가 그러면 풀로 소리를 해도 소리가 체감 소리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땡기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유기적으로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 스피커랑 메인 앰프의 그 튜닝이 잘 돼 있어야지 여기서 프로세싱을 잘 해서 소리를 예쁘게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소리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설명을 하면 여기는 이건 입력이에요. 세 번째 거는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인서트라고 써 있는데 처음 읽어보셨군요. 네, 인서트 인서트라는 건데 여기에 위에다가 만약에 55 케이블을 여기서도 꽂을 수 있잖아요. 뭐 컴퓨터 신호를 여기다가 채널이 부족하면 여기다가 꽂을 수도 있는데 잘못 꽂아서 여기다가 꽂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직 안 꽂아보셔서 모르시겠죠? 네. 여기는 입력이 맞는데요. 이 위에 마이크라고 써 있는 거랑 여기 라인 인이라고 써 있는 거는 두 개 다 입력이 맞아요. 근데 이 인서트라고 써 있는 이거는 입력이랑 출력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단자예요. 이런 게 왜 있냐? 왜 이건 아날로그 콘솔이기 때문에 외장 이펙터라든지 외장 컴프레서라든지 외장 EQ를 이 채널에 걸 수 있게 이런 단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컴프레서를 좀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 거를 다 안 쓰고 목사님만 컴프레서 외장을 하나 사서 여기 인서트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여기는 TRS 케이블이 꽂혀요. 여기는 100% TRS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인서트 케이블이라서 TRS가 한쪽은 스테레오 케이블처럼 한쪽은 입력으로 꽂히고 하나가 TRS로 나와서 두 줄로 나오는데 하나는 입력에 꽂히고 하나는 아웃에 꽂혀요. 인, 아웃에 꽂혀서 그 장비를 이 소리가 입력이 들어와서 프로세싱한 소리가 다시 이 콘솔로 들어오는 그런 단자예요. 근데 네, 지금은 쓸 일이 없으니까 이 단자에는 꽂으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네, LR로 돼 있어요. 이 단자랑은 다른 단자예요. 모르셨죠? 아셨을 거예요. 여기는 스테레오 채널이니까. 네. 네네네. 여기서 근데 마이크 선 연결하고 이럴 때 이쪽에다가 꽂아서 그쵸? 네. 이 채널은 어떤 채널이냐면요. 1번부터 8번까지는 다 모노 채널이에요. 그래서 채널 한 개로 들어와서 한 개로 프로세싱이 되죠. 근데 9번부터 16번까지 채널은 모노 채널을 쓸 수도 있고 스테레오 채널로도 쓸 수 있게 이 콘솔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9번부터 16번까지는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거는 9번, 10번, 11번, 12번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9번, 10번, 11번, 11번은 마이크 케이블을 꽂으면은 모노 채널이 되는 거고 마이크 케이블을 빼고 LR을 넣으면은 스테레오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좋은 거는 이제 건반 같은 거를 모노로 쓰지 않고 스테레오 케이블로 써가지고 스테레오 잭으로 그 TS로 두 개로 빼서 저기서부터 이제 그 다이렉트 박스를 통해서 여기까지 와서 TRS로 꽂던가 아니면은 다이렉트 박스에서 TS도 꽂아도 되는데 저기서부터 이렇게 오면은 저기서부터 밸런스 신호가 나오는 거는 밸런스 신호로 해가지고 여기서 더 꽂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 55로 그냥 꽂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이런 작은 콘솔들은 작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멀리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쪽 가까이에 옛날에는 이게 강대상 옆쪽에 이게 렉 같은데 안에 이렇게 있을 때는 거리가 굉장히 가까우니까 55 케이블을 그냥 바로 여기다가 꽂을 경우도 있었죠. 근데 여기도 잘 보시면 벨, 언벨 써 있어요. 그래서 언밸런스 케이블을 꽂으셔도 되고 밸런스 케이블을 꽂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땜을 할 때 DI 박스를 통해서 밸런스 신호로 변환을 한 다음에 건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반에서는 언밸런스 신호로 55 케이블 TS로 빼서 DI 박스를 거쳐서 캐논 케이블로 바꿔서 여기까지 케이블이 와서 이 케이블이
TRS로 바꾼 다음에 여기 꽂으면 스테레오 채널로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길게 드렸어요. 네, 설명을. 네, 그렇게 쓸 수도 있다는. 네. 네, 여기 다 이렇게 다 조그맣게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9번, 10번, 11번, 11번은 모노 채널로 쓰고 계시고 13, 14번은 지금 스테레오 채널로 쓰고 계세요. 이거 뭐죠? 아니네요. 안 쓰고 계시네요. 13, 14, 15, 16번. 이거는 지금 모니터 아웃 단자네요. 그래서 현재는 10번까지만 쓰고 계세요. 모노로. 맞죠? 네. 네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단자로 이제 얘가 풀렸네.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개인이에요. 처음에 들어온 이 신호가 이 단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증폭되는 양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네. 처음으로 증폭되는 양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개인이 좀 너무 높아요. 네. 원래는 2시 이후로는 이걸 안 쓰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 증폭량이 너무 많아지면은 잡소리까지 다 증폭이 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앰프 마이크 프리앰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세팅으로는 차라리 메인 스피커 볼륨을 더 높이고 게인을 조금 줄이는 게 더 좋긴 좋은데, 그거를 조금씩 목사님에 맞춰서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찬양팀들은 그거에 큰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 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 케이스를 보면 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을 잘 만지질 않아요. 네네네. 그냥 메인 볼륨이나 이런 개인 볼륨에서 네. 조금 조절을 하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개인을 많이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뭐가 개인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별로 이렇게 안 좋다라고 예, 인식을 하고 왜냐면 뭐 계시는군요. 전문가가 아닌 네, 이상이야. 네. 차라리 개인보다는 다른 거 볼륨이나 이런 거를 조절해서 조금 변화를 주는 게 나아. 베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베스트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페이더는 이 U에서 지금 점점점 돼 있는 구역이 있죠. 네. 이 구역 근처에서 프로세싱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페이더가 요 근처에 있게 놔두고 그거의 값에 따라서 게인을 조정하는 게 맞아요. 근데 현재 상태로는 이게 지금 기준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앰프 볼륨은 풀로 올렸으니까 더 올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볼륨을 조금 더 5dB 정도 올리고 게인 여기는 0으로 두고 게인을 조금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다음 주에 얘는 5를 올리고 얘는 내리면서 얘를 내리면은 안 되겠죠. 네. 네. 이거를 다른 거보다 가장 교회에서 제일 최적화되게 마이크가 잘 나와야 되는 게 목사님 마이크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왜냐면은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같은 경우는 인도자 소리만 잘 들려도 찬양 따라 부르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설교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설교는 명확하게 명료하게 들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 마이크의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여기서 드렸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이 어느 일정 부분보다 소리가 커지시면 소리가 깨지더라고요. 네, 깨졌잖아요. 네, 한 3번이나 4번 네, 정도 네. 깨졌거든요. 근데 개인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목사님 2번 마이크 쓰셨거든요. 네. 이번에. 그러면서 아까 하다가 줄였어 소리를? 그래서 개인이 높아가지고 개인이 항상 높아요. 네, 이거 왜냐하면 저희 방송만을 제가 종사를 하고 있지만 또 현지인 들도 네, 현지인도 네, 네. 이 방송 장비를 만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높아서 개인을 좀 줄이고 거기에 따라서 볼륨을 제가 조금 변화를 줬는데도 일정 톤이 이렇게 넘어가시면 소리가 약간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마이크를 안 쓰고 다른 거를 쓰실 때도 그런 현상이 근데 있었었나요? 그게 뭐 이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마이크를 쓰셨을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 마이크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마이크를 썼을 때도 그 현상이 일어나는지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콘솔이나 앰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앰프가 스피커에 비해 출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감당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스피커의 문제는 없나요? 스피커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스피커가- 제가 듣기로는 네. 그게 근데 스피커가 정말 문제가 생겼으면은 작은 소리에도 약간 지직 소리가 나야 돼요. 스피커에 문제가 있었으면. 찢어지는 소리가 나길래
네네. 그 작은 소리에도 그런 소리가 났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스피커가 지금 완전히 고장난 건 아니고 하이 저기 움푹 들어간 데 네, 있죠. 네. 거기만 조금 찌그러져서 어느 일정 부분 이상 소리가 올라가면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지는 소리가 네. 난다. 근데 그거는 앰플 수도 있고 스피커일 수도 있고 콘솔일 수도 있고. 근데 다른 마이크를 썼을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마이크는 아니에요. 마이크는 정상인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다른 채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나타나나요? 아니요. 그 채널만 나타나나요? 네, 원래 목사님이 1번 아니면 2번 쓰시는데 요새 최근에는 2번 쓰셨거든요. 네. 원래는 1번 쓰셨다가 네. 1번, 2번에서 다 나타나나요? 여기 2번에서 오늘은 2번에서 나타났어요. 2번 채널에서. 그리고 이거를 한 번씩 왜냐면은 목사님 마이크를 제일 많이 쓰시니까 채널을 2번 채널 쓰시다가 여기서 3번 채널로 이것만 바꿔서 목사님 것만 여기에 빨간 띠라든지 노란 띠 해놓으시고 기억을 해두셨다가 다른 콘솔의 다른 채널로 바꾸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시도를. 왜냐면 이 프리앰프가 지금 정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콘솔이. 거기만 많이 쓰니까. 네. 아시겠죠? 근데 네. 이게 음향이 진짜 어려운 게 많은 기계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하나가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콘솔을 채널도 옮겨보고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앰프 소리를 이렇게 끝까지 올렸는데도 게인이 이렇게 높은 거 보면은 앰프 출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얘를 조금 올리고 게인을 조금 줄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가끔 이렇게 마이크가 밑에서 지지직거리거나 그랬을 때 뭐 여기 있는 버튼들이나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하지만 손을 이렇게 잡고 있거나 요거를 다시 이렇게 했었을 때 소리가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 먼지가 껴서 그래요. 이 콘솔에. 아, 그래서 먼지가 껴서. 이 뮤트를 하시고 이 버튼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기름칠하듯이 이렇게 돌리고 다시 제자리에 놓으면 덜해요. 버튼도 눌렀다 뺐다 눌렀다 네. 뺐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눌러 놓으면은 그 소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거 꽂은 상태로 계속 먼지가 지금 여기 먹잖아요. 네. 여기 팬도 안에 이제 발열도 나고 하니까 이거를 한 번도 뺀 적이 없죠. 네. 거의 없잖아요. 네. 네, 1년 중에 한 번도 안 뺀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아, 가끔 이것도 그래서 뺐다가 뮤트하고 네. 뺐다가 또 꼈다가 한 번씩 해주고 제일 좋은 거는 솔직히 끈 다음에 하는 게 좋긴 좋아요. 네, 그리고 잭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연결되는 부분이 좀 헐거워져서 밑에서? 네네네네 좀 헐거워져서 예. 네 그리고 잭 안에가 납땜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막 밟아서 케이블을 밟아서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괜찮으시죠? 네. 네 이게 개인이에요. 요 밑에 버튼 이게 뭔지 아세요? 로우 컷. 아유 많이 공부하셨네요. 맞아요. 로우 컷이에요. 로우 컷이 뭐냐면요. 저음의 소리를 조금 커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울리는 교회에서는요. 무조건 다 넣고 쓰시면 돼요. 어떤 거는 눌려 있고 어떤 거는 빠져 있으면 다 누르시면 돼요. 왜냐면 저 같은 여기엔 지금 이 숫자가 안 써 있는데 로우 컷 여기 써 있네요. 100이라고. 100Hz 이하의 소리를 줄여 주는 거예요. 저 같은 목소리도 자매님들은 100Hz 이하는 소리가 없어요. 남자분들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마이크는 어떨까요? 제가 베이스가 없다고 해도 저음 소리가 없다고 해도 마이크는 저음을 채집하려고 주변에 있는 지금 이런 팬 소리라든지 주변에 있는 울리는 소리를 저음 소리같이 다 채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네. 로우 컷을 다 누르고 쓰세요. 베이스 기타를 만약에 이 콘솔에 연결하실 거면 베이스 기타만 빼는 걸로. 네. 베이스 기타는 저음을 네. 내는 악기니까. 네. 만약에 베이스 기타를 쓴다면 쓴다면 네. 그리고 디알박스를 꼭 갖춰야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드럼을 마이킹을 하게 된다면 발로 밟는 킥 베이스만 이 버튼을 2개만 딱 빼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울리는 공간에 있는 교회는. 괜찮으시죠? 그리고 요 밑에 지금 파란색과 하얀색 4개의 버튼이 이퀄라이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 가청 주파수를 네 세 개의 대역으로 나눴어요. 버튼이 4개지만 대역은 3개로 나눴어요. 왜냐하면 이 버튼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하나만 하얀색이잖아요. 네. 그쵸? 네. 몰랐죠? 아 그래서 항상 그게 궁금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 그 예, 기능.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맨 위에 거 파란색이랑 맨 밑에 거 파란색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하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리고 12K헤르츠라고 써 있거든요. 맨 밑에 보면은 로우라고 써 있고 80Hz라고 써 있어요. 예. 이거가 뭐냐면은 하이는 12K헤르츠 이상에 되는 고음을 전체적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여기 U라고 써 있는 거 방향으로 이 버튼을 U라고 써 있는 방향으로 하면 아직 안 만진 거예요.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플러스 15까지 돼 있고 왼쪽은 마이너스 15까지 돼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점점점 하이 소스를 높이는 거고 하이 음을 높이는 거고 왼쪽으로 돌리시면 하이 음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저음도 똑같아요. 80Hz 대역 이하를 왼쪽으로 돌리면은 깎는 거고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높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간에 놓으면 안 만진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저음이 조금 이렇게 울리는 공간에서는 저음을 많이 빼놓고 쓰는 게 좋아요. 네. 네. 다른 애들도 다 이렇게 좀 조금씩 이렇게 빼져 있네요. 이 중간이 문제예요. 중간에 중음을 아까 4가지 대역으로 나눴는데 중저음이랑 중고음을 하나로 묶어서 한 가지 대역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 하얀색으로 자세히 보시면 100, 150, 600, 1.5K, 8K라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래서 그 100Hz부터 8KHz까지 중저음부터 중고음까지의 그 사이를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하는 대역을 깎던지 올리던지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미들이고. 네, 미들인데 미들을 이 프리퀀시를 정하는 거예요. 미들 전체를 다 내리는 게 아니라 이 하얀색 버튼으로 어느 대역을 깎을 건지 높일 건지를 정해서 내리고 딱 하나만 한 부분만 네, 근데 이걸로 딱 먼저 정해놓고 네, 이걸로 내리던지 깎든지 올리던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중고음 쪽 네, 고음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음이고 죄송해요, 어떡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버튼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음이고 그렇죠. 밑으로 내려올수록 저음이에요. 저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저음 쪽, 저음 쪽을 더 깎을 건지 고음 쪽을 깎을 건지 주파수를 정한 다음에 깎던지 그 대역을 올리던지 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네. EQ? 네. 그래서 이 중간 거를 잘 만져야지 소리가 좋아요. 네. 왜냐하면은 저음을 깎을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고음을 중저음을 깎을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중고음을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으니까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네네. 네. 여기 저음 근데 완전 저음이랑 완전 고음은 선택이 안 가능해요. 전체적으로 내리는 거랑 전체적으로 올리는 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셔서 이퀄라이저를 잘 만지는 건 아까 뭐라고 했죠? 실제로 마이크를 안 대고 귀에 지금 들리는 소리랑 비슷한 소리로 만드는 게 좋은 EQ를 만든 지금 프로세싱 된 거예요.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 싱어분들도 목소리를 원래 리얼 소리를 알고 있잖아요. 네. 저는 모르지만 근데 그거를 스피커에서 나오게 구현하게끔 하는 게 이 장치예요. 물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적으니까. 네.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진짜 세밀하게 정말 대역도 좁게 깎을 건지 넓게 깎을 건지 좁게 올릴 건지 넓게 올릴 건지 이것도 다 조정하는 버튼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여기는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근데 할 수 있지만 잘못 만진 거는 잘못 만졌다는 게 확실히 티가 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스피커가 되게 밑에랑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컨디션이. 그러니까 헤드폰을 사용하셔야 돼요. 헤드폰을 사용하셔서 여기 맨 밑에 솔로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깜빡깜빡 거리죠? 네. 그러면 헤드폰의 이 채널의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헤드폰으로.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면 실제로 원래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목소리랑 비슷한가 안 비슷한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본 예배 때는 하지 않는 걸로. 꼭 리허설 때나 이렇게 뭐 목사님도 예배 말고 이렇게 임직회 무슨 이런 회의 하실 때나 아니면은 뭐 다른 강의 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조금씩 만져볼 수가 있겠죠. 어떤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목사님이 이제 힘드신데 매주 내일 컨디션을 위해서 마이크 체크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올라오셔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하면서 계속 헤드폰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목사님 마이크 소리를 헤드폰으로 이제 잘 들어보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헤드폰 소리랑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동일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네네. 아시겠죠? 그래서 잘 미세하게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가면서 베스트가 어딘지 찾아가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억스 1, 2번이 있고 FX라고 써 있어요. 여기 억스라고 써 있고 모니터 1번, 모니터 2번. 저 깜빡거리니까 굉장히 신경 쓰이네요. 네. 있거든요. 요거는 이 페이더를 올리면 무슨 소리가 올라가죠? 볼륨. 그쵸? 어디 볼륨이 올라가죠? 메인 스피커 볼륨이 올라가죠. 네. 요거를 올리면 뭐가 올라갈까요? 네, 1번에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 스피커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버튼이에요. 2번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풀인지 포스트인지 아니 모른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몰라요. 네네네. 반응해 주세요. 네. 풀인지 포스트인지를 이 콘솔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풀이가 뭐냐면 풀이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더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상관없이 이거는 독립적으로 그냥 운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포스트는 뭐냐면 여기를 아무리 올려놔도 얘를 내리면 모니터 소리까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 써 있거든요. 안 써 있네요. 풀인 것 같은데. 설명서에 써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안 써놓을 수가 있어? 모니터 샌드가 안 써 있어요. 원래 다른 콘솔들은 이거를 정할 수 있게 해놓은 것도 있고. 메인 믹스 모니터 없네요. 지금 팬텀 파워 안 들어가 있는데요? 네. 안 들어간 네, 상태로 안 쓰죠. 쓰시네요. 네. 네네네네. 왜냐면 저희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네네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네, 이거는 설명서에 있을 것 같아요. 풀인지 포스트인지. 근데 아마 해보셨으면 모니터에 걸려있는 게 이 페이더의 영향을 안 아니요. 받으면은 풀이에요. 그러면 풀이에요. 네. 정할 수 없게 풀이. 근데 왜 이게 풀인지 포스트인지 또 이게 중요하냐면 가끔 MR로 특송하실 때 있잖아요. 근데 MR이 페이드 아웃으로 끝나야 되는데 목소리는 끝났는데 메인 스피커는 페이더를 내리면서 점점 반주 소리가 없어지는데 모니터에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풀인지 포스터인지 알고 있어야지. 만약에 풀이 기능밖에 안 되면 얘를 내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니터도 같이 이렇게 내려야죠. 그래야지 소리가 점점 같이 사라지는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용하는 기능이 초등부에서 저희는 반주 없이 다 MR로 사용하거든요. 모든 게 차량을. 네네네. 그냥 이거 하나로 쓰면 돼요. 이건 메인 볼륨이죠. 이거. 네, 그건 메인 볼륨이에요. 네. 근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위에 있어요. 몰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일단 지금 우리 교회는 모니터 자체라는 그거를 개념이 안- 없기 안 때문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쓰셔도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FX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FX로 보내는 FX가 뭐냐면 리버브, 외장 리버브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장으로 리버브가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에 뭐라고 써 있기는 한데 없는 것 같네요. 이 FX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FX 건 같은데? 예. 뮤트를 해놓으셔야 되겠네요. 어차피 볼륨을 안 올리니까. 내장 리버브 있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리버브가 있다는 네, 거예요? 네. 내장 리버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이. 여기 1번, 2번, 3번, 4번 리버브 종류 정할 수 있고요. 네. 나 이거 들어가는 거 지금 알았어. 처음 왔어. 돌아가는 거 처음 하셨나요? 네. 리버브 종류 1번부터 지금 몇 번까지 있는 거 중에 리버브 종류 정할 수 있고요. 리버브를 목사님 마이크를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요. 돌리기만 하면 그 리버브 종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이크에 리버브를 넣고 싶으면 리버브를 올린 다음에
메인으로 이게 이제 리버브 모니터로 나가고 메인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요거를 올리면 리버브 걸린 소리가 메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리버브를 사용하시지 않는데 리버브가 막 사용해요? 올라가 있네요. 채널별로 막 들쭉날쭉 막 올라가 있네요. 네. 그게 솔로 할 때 한번 넣어주세요. 넥스성 할 때도 넣어주세요. 네, 근데 여기 아시죠? 이게 마스터예요. 네. 네, 마스터예요. 마스터로 올려야지. 여기서 아무리 올려도 마스터를 안 올리면은 리버브에 안 들어가요. 여기서 채널 솔로하고 싶은 마이크 채널에 리버브를 올리고 메인으로 나가는 리버브 양을 올려서 조정하시면 돼요. 이거 마스터는 항상 올려놓고. 네, 리버브 종류는 여기 보시면 뭐 브라이트 룸, 뭐 리버브 룸, 무슨 웜 룸, 뭐 코러스 뭐 이런 종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리버브 길이가 좀 달라지는 거군요. 동굴 효과가 더 많이 있냐 아니면은 조금 있냐. 내장이 있는 콘솔입니다. 네. 그거 쓰시면 돼요. 처음 하셨나요? 다행이네요. 뭔가 하나 더 알게 돼가지고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네요. 이거 쓰시면 돼요. 네, 솔로 할 때, 특송할 때 한 번씩 넣어주세요. 네, 그 기능입니다. 그리고 요 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이크 소리를 왼쪽으로 더 많이 보낼 건지 오른쪽으로 더 많이 보낼 건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교회에서는 이 패닝 기능을 쓰면 안 되겠죠. 네, 왼쪽으로 보내면은 앞에 소리가 커지고 뒤에는 소리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근데 또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겠죠. 싱어분들 소리는 뭐 인도자분 소리는 앞에보다 뒤에 뭐 크게 하고 싶다. 아니면은 건반 같은 거 이게 꽂으면은 건반은 앞에는 원래 좀 소리가 크게 잘 들리니까 뒤쪽으로 조금 더 크게 보내고 싶다 하면은 이걸로 패닝으로 조금. 근데 과도한 건 안 좋아요. 항상 과도한 건 안 좋은데 여기 뭐 10시부터 2시 방향 요 사이 안으로만 조절. 왜냐면 이걸 완전히 이렇게 꺾으면 앞에는 안 나오고 뒤에만 나오고 이런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항상 이거 과도하지 않게. 아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EQ는 뭐라 그랬죠? 우리 귀는 저음은 감도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만져도 저음이 많이 만진 것처럼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음은 달라요. 고음은 예민해서 조금만 만져도 벌써 소리가 달라졌다고는 느끼지 않지만 벌써 소리의 색깔 같은 게 조금 음색이 조금 변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쪽은 잘 활용해서 만지셔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뮤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뮤트의 생활화. 모든 채널을 뮤트를 해놓고 항상 쓰는 것만 열어놔야 돼요. 여기에 마이크를 안 꽂았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네. 쓰시면 되시고 여기 보면 게인을 진짜 너무 많이 올려놨다. 네. 좀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12시 이후까지 쓰는 거는 조금 안 좋긴 원래 한데 항상 원래 개인은 항상 12시부터 시작해놓고 네, 마이크 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데 개인은 그렇게 크게 많이 변화를 안 주거든요. 네. 페이더를 차라리 올리세요. 페이더를 그게 차라리 너무 올리세요. 좀 과부하돼가지고 네. 소리가 이게 더 과부하예요. 개인을 많이 네, 올리는 건데. 개인을 많이 더 올리는 게 과부예요. 왜냐면 여기서 벌써 소리가 찌그러지거든요. 개인이 높으면은. 네. 근데 여기 현지인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네. 이거를 끝까지 올렸는데 더 올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메인 스피커를 올려야 돼요. 얘는 내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스피커가 찢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원래는 스피커가 찢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깨져서 나가는 걸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그 소리가 만약에 날 때 여기서 빨간불 여기에 네. 빨간불 피크 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벌써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을 내려야죠. 이것 때문에 깨지지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더 높이고 여기가 더 갈 데가 없으면 이거를 높이세요. 전체 볼륨을. 그리고 얘를 조금 낮추면 되거든요. 얘를 이렇게 원래보다 낮추고 얘를 높이고 게인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더 이거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 계속 빨간불 뜨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채널이 안 나와요. 이 앰프가 깨져가지고.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버튼은 1, 2번, 3, 4번 LR 써있는데 1, 2번을 누르면 1번, 2번으로 소스가 라우팅이 되는 거고 3번, 4번을 누르면 3번, 4번의 라우팅이 되는 거고 LR을 누르면 LR로 보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LR이 다 잘 눌러져 있죠? 근데 LR을 실수로
이 헤드폰 듣는 요거를 누르면 요 채널만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다가 잘못해서 이거를 눌렀어. 그래서 빠져버렸어. 소리를 아무리 높여도 소리가 안 나오겠죠. 네. 네, 이 버튼 항상 그 버튼이란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벌써 다 배웠어요, 한 줄을. 되게 굉장히 쉽죠? 내일부터 만질 수 있을 것 같으시죠? 근데 내일부터 안 만지시면 까먹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를 혼자만 감당케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계속 소리를 압축시켜주고 적은 소리는 높여줘서 원래 기능이 뭐냐면 다이나믹 레인지를 이렇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목사님이 작게 말하실 때 볼륨이 2라고 하고 제일 크게 말하실 때 볼륨을 10이라고 할게요. 그럼 컴프를 눌러서 10을 8로 내리는 거예요. 8이나 7로. 그럼 2부터 7까지의 거리가 몇이죠? 5죠. 5죠. 근데 원래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어땠죠? 2부터 10까지였으니까 8이었죠. 근데 그거를 5로 줄여서 이 전체 볼륨을 올려주면은 10까지 올려주면 어떻죠? 2였던 소리가 5까지 올라오게 되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런 기능이 그냥 얘는 그 오토로 원래 이거 기능을 하는 게 4개나 5개의 버튼을 움직여서 그런 효과를 내게 하는 외장 기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멀티로 자동으로 어느 정도 컴프가 걸리게 여기에 이제 하나로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크게 소리 질렀을 때 목소리가 깨지잖아요. 마이크가 깨지잖아요. 이 여기로 마이크를 바꾸신 다음 이 채널로 바꾸신 다음에 컴프를 너무 이렇게 많이 걸면 목사님이 크게 소리 지르실 때 또 소리를 크게 안 내실 때도 계속 컴프가 올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올리면서 큰 소리 날 때 깨지지만 않게 이 소리를 올리면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5번, 6번 주로 지금 찬양 인도자들이 쓰고 있어요. 좋은 걸 찬양 인도자가 쓰고 계시네요. 6번이 이제 메인 찬양 인도자가 쓰고 네. 안 그러면 담임 목사님 거 이제 잘 안 쓰는 8번이라든지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걸시면 안 돼요. 과도하게 걸면 안 되고. 모든 콘솔은 다 기본 12시 방향입니다. 네. 12시에서 네. 근데 컴프는 맨 왼쪽이 꺼진 거예요. 컴프를 기능을 안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안 쓰는 기능부터 조금씩 올려서 요번 주 예배 때 써보셨다가 또 조금 올려서 다음 주 예배에 써보셨다가 이거를 계속 조절을 해서 어떤 게 최적화됐는지 목사님이 딱 소리 지르실 때만 컴프가 딱 걸려서 이 빨간 버튼이 안 나오게 하는 게 최적의 장소거든요. 근데 12시 넘어서까지 쓰시면 안 돼요. 이 컴프는. 네. 주로 거의 9시나 11시 정도까지 놓고 쓰거든요. 이거 오토 컴프들은 그 정도 놓고 쓰는데 한번 목사님은 조금만 왜냐면은 이거를 너무 많이 걸면 큰 소리를 안 했는데도 소리가 답답하게 들려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소리를. 그래서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셨는데 목소리가 나가는 것 같지 않고 자꾸 뒤로 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과도하게 걸면 안 되고 조금씩만. 해서 목사님은 뭐 이제 많이 안 쓰던 8번 채널로 옮겨서 8번 채널에서 이제 컴프가 있으니까 사용을 해본다던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냥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 라우팅이 걸려 있는 게 없는데 이제 뭐 잠옷실이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1로 라우팅을 해서 이걸 이제 잠옷실 볼륨으로 쓴다던가 뭐 이런 뭐 그렇게 사용하죠. 그리고 웬만하면은 지금 깜짝이야 부시지 마시고요. 네. 웬만하면은 앰프가 하나 더 있으면은 메인 앰프가 지금 2개예요. 2개예요. 예, 하나는 잠옷실로 가. 잠옷실로 가요. 어. 그러면은 메인 원래는 그 앞에 메인 스피커 2개 있잖아요. 그 2개가 앰프 하나를 쓰고 뒤쪽 스피커가 앰프 하나를 써가지고 그렇게 글쎄. 쓰면은 네. 이제 요 스피커 레벨은 메인 스피커 레벨로 만들고 요 스피커 레벨은 뒤쪽 스피커 레벨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제 밑에 내려가서 뽑았다 꼈다 하지 않아도 여기서 이제 컨트롤이 될 수 저희가 있게 그게 이제 조그만 스피커를 4개 놓으면 그렇게 네. 지금 그런 건데 그렇게 하시면 바꿀까 됩니다. 말까 지금 이러는 일단은 과정에서 바꿀까 말까 지금 생각하시는 동안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둥 시작되는 지점에 거기서 뒤쪽 바라보게 해서 그리고 최대한 스피커는 높이세요.
사람이 앉았을 때랑 섰을 때 스피커가 딱 정면으로 바라보면은 아. 앞에 있으신 분들은 또 결국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스피커 그 스탠드를 최대한 높여서 천장까지 거의 닿게 머리 위로 소리가 지나가게. 그러면 앞에 있는 스피커랑 이 스피커랑 두 개가 만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래는 이게 들려요. 스테레오로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을 네, 했는데 맞아요. 네, 네. 그게 뭐가 또 안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고 지금 네. 이렇게 연결하거든요. 아마 여기서 이렇게 공사 선을 날릴 때 그게 힘들어서 아마 그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음 주부터 이제 헤드폰이나 이어폰 쓰셔도 되는데 이어폰은 지금 밖에 소리까지 너무 많이 다 들어오니까 네, 헤드폰 꽂으셔가지고 하나씩 눌러보면서 이제 목소리별로 EQ 조금씩 변화 주시면서 만져보시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도 근데 한번 들어보고 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헤드폰으로 들어도 밑에서 듣는 것만큼 간격을 줄일 수 있으면 훨씬 더 자유롭게 이걸 프로세싱 할 수 있어요. 좀 이게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왔다 갔다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내려갔다 싶으면 한 번씩 잊지 말고 내려가서 들어보시고 이제 올라와서 들어보시고 하시면 돼요.